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4조 7천억 원대의 천궁2를 도입하면서 중동 시장에 물꼬까지 텄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천궁2 미사일 10개 포대를 사들인 겁니다. 여타의 국가의 미사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천궁이 장점만 고루고루 취합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성능을 그 가격에 주고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문제는 대기업에 종속돼 있는 중소, 중견 방산업체가 가장 큰 문제죠.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거기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로 미사일이 날아온다, 장사정포가 날아온다, 방사포가 날아온다 이랬을 때 과연 서울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요격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방공망,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천궁2입니다. 과연 천궁2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길래 국내외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최고의 방산 전문가와 함께 그 내막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방산연구의 송방은 회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의 주제가 천궁2인데 여기저기서 달립니다. 그죠? 네. 예. 특히 네. 중동 시장부터 네.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과거 수치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22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4조 8천억 원치를 사갖고 작년이죠. 작년에 사우디에서 4조 2천억 그리고 이라크도 3조 7천억 원어치의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 그쪽에서는 수입 계약이겠죠. 예. 이거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폴란드 K2, K9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천궁2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적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기가 동남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예. 탄도미사일로 서로 교전을 한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주변국에서 자국 영토에 탄도미사일을 날릴 위협을 느끼는 국가에서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미사일을 어느 나라 걸 구매하다 보면 천궁2가 가장 매력적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 이유가 뭡니까? 천궁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천궁안이 한 고도 20km 예. 이하에서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데 예. 유사한 무기 체계가 좀 되거든요. 예. 미국의 패트리어트 3 같은 초기 버전 같은 경우도 그 고도에서 요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의 범방사선 미사일 회사인 MBDA에서도 알스터 30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워낙 중동 국가에서 위협을 많이 해봤다 보니까 거기도 다비드 슬링이라는 요격 미사일이 있고, 예. 러시아에도 S-350 미사일이 있는데 각각 미사일이 가진 장점을 천궁은 고루고루 갖고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3의 지금 초기 버전은 한 40억에서 60억 정도라는데 천궁이 한 15억이거든요. 일단 금액 자체가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쭉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알스터 30이나 S-350 같은 경우의 미사일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편 방식이라서 요격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에 비해서 천궁은 직격 방식이기 때문에 요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다비드 슬링 같은 경우는 직격 방식을 쓰긴 하는데 그 용도 자체가 로켓이나 순항 미사일 위주로 만들어져 가지고 탄도탄을 목적으로 하진 않죠. 그래서 다른 여타의 국가의 미사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천궁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만 고루고루 취합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천궁2를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이제 시험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 요격률을 자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는 얘기죠? 예, 현재까지 그 실패한 사례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고요. 개발 과정에서 시험 사격
예.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에서 품질 인증 사격할 때도 100% 요격을 했고요. 예. 2021년에 UAE와 계약 체결된 이후에 예. UAE 사막 지형에서 현지 사격을 했을 때도 아, 100% 명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천궁2를 만들게 됐나요? 건국 이후에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 영공을 책임진 거는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과 그다음에 호크 미사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 두 가지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건 아니죠.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예. 1950년대에 나이키가 만들어졌고 60년대 에 호크 미사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운영 기간이 한 50년 넘다 보니까 이 부품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그 항공기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요격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 노후화된 방공 무기를 좀 최신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국가에서 소요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그때까지 미사일 기술이 풀리지 않았었는데 예. 90년대에 우리가 러시아와 미사일에 관한 기술 협력을 좀 가능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고난도의 기술인 나이키 허클리스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2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중거리는 아마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국산 미사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천궁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든요. 핵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연이어서 뭐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 물산 미사일을 계속 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을 하거나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발사를 하면 굉장한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형 KAMD라는 코리아 에어 미사일 디펜스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예. 뭐 어떻게 영웅을 방어할 거냐라고 해서 지금 탄도 미사일의 시초인 패트리어트 3를 그때 도입을 하고 한 고도 한 40km 밑에서 예. 그리고 좀 그 밑에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천궁을 개발했으니 이게 대항공기 요격탄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성능 개량을 해가지고 탄도탄도 한번 요격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게 지금 천궁2가 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좀 고도화되니까 예. 예, 미사일 위협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요격 시스템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ADD가 주관이 돼서 네.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천궁이 시장을 막 사로잡게 된 네. 그 배경, 뭐 고도는 한 20km에서 40km 사이에서 이제 요격을 한다 그랬는데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가성비 대비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미사일 성능이 가성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네. 너무나 훌륭한지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네. 가성비 자체에 쓰는 게 이제는 조금 뭐 좀 우려스러울 정도. 워낙 이제 예전에는 한창 성장할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K방산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예, 이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말보다는 성능 네.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도 있는데 일단 천궁은 가성비가 워낙 뛰어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성능을 그 가격에 추구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패트리어트도 뭐 4배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유럽 방산 업체에서 만든 뭐 그런 탄도 미사일은 한 천궁의 2배, 3배 이 정도 가거든요. 비슷한 요격 미사일 비슷한 성능인데도 그 정도 값이 일단 싸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뭐 방산의 우리 K 방산의 장점이라고 하는 가성비에 더해가지고 예. 뭐 적기 납품 능력, 아, 그다음에 안정적인 품질 예, 뭐 이런 게 워낙 뭐 인지도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궁 자체가 약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동 국가에 지금 수출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미 패트리어트 3하고 사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궁을 사는 거는 패트리어트 3가 한 40km 이하에서 고도 요격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20km대에서 이 정도 가격으로 요격을 하는 중첩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천궁이 뭐 유일하죠. 그러니까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궁이 매력적이고 예, 또 하나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패트리어트하고 사드가 다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동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미국 무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나빠졌을 때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선을 다변화할 필요 때문에 미국 것도 사고 우리나라 천궁도 사는 거죠. 약간의 정치적인 고려도 있군요. 외교금 문제가 예. 해외 무기 거래에서는 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천궁이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집안 내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업체들끼리 뭐 갈등
다툼 뭐 이런 것들도 간혹가다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천궁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적인 요소들도 조금 언론에 회자가 됐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이 안에 껴 있었습니까?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주계약업체가 국내 방산 대기업 4개가 대표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K방산 수출되고 있는 K2, K9, FAOC 천무는 독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계약업체 대기업이 그대로 수출 계약을 해서 보내면 됐거든요. 예. 이 천궁은 미사일 체계다 보니까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 발사대를 만드는 업체, 예. 그다음에 교전통제소를 만드는 업체가 3개 부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 부체계별로 해가지고 부체계라고 하는데요. 부체계별로 해서 정부가 계약을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정부가 운영하면 되는데 예. 이게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이게 좀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비싼 값에 납품을 하고 싶어하고 받는 쪽에서는 싼 값에 납품을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에서 금액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슈가 되면서 온 국민한테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뭐 K 방향이 잘 되니까 수출 기업끼리 해가지고 서로 이제 집안 싸움하면서 예. 뭐 찬물을 끼얹는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외 수출 면에 있어가지고 요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업 간의 수익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합의 과정은 뭐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국민들의 눈에 약간 기업 간의 집안 싸움으로 보여서 그런 거죠. 이 주계약 업체하고 네. 그다음에 그 협력 업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뭐 어떤 그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건가요? 주계약업체는 해외 기업과 직접적으로 판매 금액에 대해서 예. 합의를 하고 예. 그게 뭐 판매 금액보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금액 자체를 낮추면 예. 그 차액이 전부 다 주계약업체의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 또 하나는 주계약업체가 해외 무기를 팔 때 그 회사 브랜드로 이 무기체계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예.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주계약업체를 하고 싶어 하죠. 아, 그게 더 클 수 있겠군요. 예, 두 가지가 돈도 돈인데 예, 비등비등. 앞으로를 위해서. 예. 예.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처하거든요. 예. 그게 불만은 없습니까? 하청업체 쪽에서. 불만 굉장히 많죠. 어떤 점이 불만인가요? 대기업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납품해라 하는 납기가 정해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납품을 해라라는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정 안 해줍니까? 정부에서 조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이게- 국가 대 국가 거래 아닌가요? 혹시 방산 물자들은? 국가 대 국가가 이제 예. 무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약 자체는 국내의 사기업인 기업과 아. 외국 정부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 그 계약 과정에서 정부는 지원할 뿐이지 예.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참 뛰어난 무기 체계인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네. 예. 대기업의 지금 최근 기사를 봐도 예. 4대 대기업에서 카이 정도 빼고 예. 다른 3개 대기업에서는 그 방산 수출로 인해 가지고 전반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대기업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중소중견기업은 그냥 이윤 없이 예. 그냥 공장 가동률에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군요. 그 현상 유지하는 거에 중소기업들은. 만족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 그게 되게 예.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드나요? 지금 그 국가는 뭐 이 국가 간의 거래에서 크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수출되는 무기 자체가 예. 소유권이 정부 거거든요. 아, 원천 기술.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주고 개발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식재산권과 이거에 대한 소유권, 실시권 자체를 다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군에다가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뭐 방산 업체로 지정을 한 거고 그거를 생산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여력을 바탕으로 이걸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기업이 생산해 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충교역이라든지 그 외교적인 문제 이런 지원을 예. 정부가 하는 이유는 예. 결국은 무기를 수출해서라도 예. 국가 경제에 좀 기여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대기업 위주로만 수익이 간다. 예.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 수출 승인할 때부터 예. 과연 국내의 대중소 상생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자기 물건을 갖다가 해외에 파는 거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뭐 저도 국방부 출입 기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어디 방공망이 구축됐나 사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희 눈에는. 네. 근데 만약에 서울로 미사일이 날아온다, 장사정포가 날아온다, 방사포가 날아온다 이랬을 때 과연 서울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요격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뭐 서울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는데 예.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 장사정포라든지 탄도탄이 안 날라오게 이제 막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예방 차원에서.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제일 예.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게 제일 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뭐 북한이 다양한 이제 위력을 가한다. 예.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100%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건 전략적 중요 시설 이런 데를 지금 방어하고자 예. 그 정도로 구축을 한 거죠.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예. 방어망을 구축하기는 힘들다. 불가능합니다. 예. 예. 뭐 돈도 돈이겠지만. 돈도 돈이고 예. 뭐 뭐 섞어 쏘게 할 수도 있고요. 미사일 맞습니다. 미사일에다가 방사포 섞어서 예. 뭐 장사정포 섞어서 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초기 개전 때 예. 이스라엘이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예. 구축이 돼서 예. 뭐 아이언돔 그다음에 다비드 슬링 뭐 에로우 해가지고 예. 완전히 다층 방어 체계를 예. 구축했다고 자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초기에 하마스가 쏜 게 5,000발입니다. 예. 5,000발을 쏘는데 그 당시에 그 전술이 박격포탄과 저가의 로켓에 한 뭐 1억 원짜리 미사일을 쐈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모적인 그런 교전을 많이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쏘다 보니까 그게 교전할 수 있는 능력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뭐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결국엔 그런 기술적인 공격에는 100% 방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다 막았다 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네. 뭐 뚫렸어요. 예. 예. 그래서 뭐 한 7, 80% 이렇게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 이런 이제 요격 성공률은 이제 쐈는데 예. 쏜 것 중에 한 뭐 70, 80%라는 얘기일 거고요. 예. 요격을 시도하지 않은 거는 다 이스라엘 영토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예. 예. 그렇다면 이걸 어디까지 방어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됐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 지역은 방어를 못 하더라도 좀 그 요충지 네. 뭐 이런 위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어요. 실망하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 방어하는 줄 알았는데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죠. 어, 예. 그게 날아오는 어느 미사일을 쐈고 예. 그 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어디쯤 떨어질 것 같다. 예.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지점이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다 아니면 예. 군사 시설이다 중요 시설이다 이렇게 되면 예. 그 근처에 지금 배치된 포대에서 예. 그걸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거지. 예. 그게 그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다른데 아무데나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100% 요격할 계획도 수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잘 안 보였구나. 미사일요. 예. 서울 오기 전에 고도 한 40km에서 하려면 예. 전방 쪽이나 후방 쪽에서 가기 때문에 예. 서울에도 중요 시설이 많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천궁2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방산 기술이 어느 쪽으로 더 발전을 더 시켜야 된다.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그런 그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특수로 인해 가지고 예.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정도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팔린다고 하면 재래식 무기는 이렇게 대형 계약은 없을 거고요. 이제 대체 국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미사일 같이 최첨단 기술 이런 거는 앞으로 수출 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 체계로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천궁2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국산 무기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바뀌든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천궁2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를 빛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방산연구의 송방원 회장님으로부터 천궁2와 그의 방산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